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2부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점. 주점 분위기요? 네. 조용합니다. 아,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활기는 좀 없어 보이고. 왜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 뭐 객장에 있는 PB들도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로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어쨌건 객장에서 이제 고객의 그 자산을 또 이제 지켜야 되는 또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러니까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한동안 조금 이렇게 손을 놓고 있고 계속 이제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점이 잡히면 또 들이대고 초점이 좀 흐려지면 다시 좀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다시 이제 재조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종목 하나를 들고서 뭐 이걸 뭐 죽을 때까지 뭐 들고 가고 뭐 이제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조용한데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존이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 있잖아요. 모두가 갖고 있는 그걸 좀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뭐 나름 좀 이렇게 다들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늘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요즘에는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예. F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핫한 섹터를 안 쫓아가면은 막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아유. 반도체와 자동차 보고 있자니 뭐 언젠가는 가긴 가겠지만 이 당장 안 가니 시장은 매일 열리고 저도 방송을 매일 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저도 이제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주식을 쉬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제가 주식을 쉬면 안 되잖아요. 전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전 이제 방송이 끝나면 또 네. 객장에 가서 제 본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도 자기는 주식 팔고 사고 싶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포트폴리오에 펀드에 돈 들어오면은 그거 사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환매 들어오면 또 그거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에서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정말 어려우면 시장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그 말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시청자분들 때문에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종목을 뭐 갖고 온다면 또 어떤 걸 갖고 와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좀 나만 소외감을 느끼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포트와 계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2-전에-4822로 전화 주시면 조성우 차장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보고 차장님의 시장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방보다 치료가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요거는 이제 네. 어제 제가 이제 좀 극장에 돌아가서 이제 포트 상담을 진행해 드리면서 어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60대 후반의 어머님이신데 이제 노후 자금을 그 매수한 그 주식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데 그게 다 거의 반토막이 이제 나 있으신 거죠. 주식 투자한 지 1년도 안 되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명 공개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네. 이제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따 네. 제가 뭐 그 종목들을 다른 종목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이 괴로움과 이런 부분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절대 그들 종목을 그 자리로 이제 돌려다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제가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제가 이제 이 퍼스트 클래스 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종목을 뭐 많이 원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어떨 땐 종목을 좀 자주 갖고 오는 타이밍도 있었지만 그때는 어디까지나 좀 승산이 있다 생각해서 갖고 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종목을 잘 안 하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추구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 빠르게 이제 이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이 사실 굉장히 좀 이제 그 위험에 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어제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 노후 자금을 덜컥 이제 매수하셨는데 근데 그 주식이 뭐 속절없이 이렇게 그냥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제목을 예방보다 치료가 어렵다라고 제가 정한 이유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격 매수를 함으로 해서 만약에 그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추격 매수 마음껏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발 추격 매수 뭐 모르는 거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제가 좀 당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무슨 반토막난 주식을 제가 뭐 올려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제가 가격 전략 중에 특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뭐 가차없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사실 뭐 MS 오토텍이 트레이딩 종목이지만 뭐 결국에는 뭐 손절가 뭐 짧게는 했지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쾌하진 않죠. 어쨌건 내가 접근했던 종목을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구나.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시장이 도무지 뭐 미국장을 보면서 우리 비교하지 마시자고요. 뭐 속만 상하니까. 자, 코스피 보시면 다시 이제 3천 아래로 가서 못 올라왔잖아요. 못 올라왔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요 급락은 솔직히 억울했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애플의 뭐 실적 부진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선물이 밀리면서 좀 과하게 밀린 거였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어제 시장은 적어도 이만큼은 좀 되돌려 놓고 시장을 해야 어느 정도 계산이 좀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현물도 집어 던졌죠. 3,600억 팔았죠. 선물만 1조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금융투자가 6,400억 아니 그러니까 기관이 6,400억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7,600억.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 반대였죠. 어제는 기관의 전체 이 매수보다 금융투자의 매수 집계가 더 높게 나온 것은 투신연기금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서 수급의 추세적인 방향 그리고 시장의 추세적인 방향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세 개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신연기금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제 다 반대로 현물을 매도하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땡기고 금융투자가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 또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매수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수급 주체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급 상태는 제가 별로 신뢰도를 높게 주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러다 보니까 지수는 그래도 0.3% 종가 기준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더 적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참 억울할 만도 하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좀 억울하게 좀 많이 좀 맞았으면 뭐 그 이상을 뭐 반등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이게 만족스럽다 정도까지는 좀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나와줬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 시장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고대하고 있는 간절한 어떠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뭐 지수라면 뭐 3천 저는 3,080 정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지금 뭐 고생하고 계신 뭐 많은 대형주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구간까지 올려줄 생각이 현재로서는 딱히 없어 보인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요. 물론 어제 뭐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 이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바이오주들이 좀 해주면서 그나마 지수 상승폭이 요만큼 나온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차트를 안 보여드려도 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금요일 날 빠진 거 되돌리는 수준이죠. 셀트리온 이제 급락했다가 어제 바이오주 올라오니까 네. 같이 올라와줘서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절대 지금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쉽게 서지 않는 장임에는 좀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이제 좀 고민이 참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저는 제 방송 봐주시면은 그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제 시장도 이야기해드리고 종목도 좀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아직도 이제 좀 다른 쪽에서 많이 좀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데 더더욱더 제가 이제 여러분 포트 점검은 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뭐 내 종목이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잘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몸이 불편하시면 이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머리 아픈 게 단순히 그냥 뭐 진통제 먹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먹어도 안 낫더라. 그럼 다른 쪽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 안에 종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 물론 가장 뭐 골치 아픈 몇 개의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 먼저 감정이입이 되시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저한테 신청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그 종목도 그 종목이지만 이 엮여 있는 이 수많은 종목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 예방보다 이제 치료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은 이제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이 두 종목 보시면 되잖아요. 요런 이제 이거 박셀바이오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종목을 이렇게 덜컥 초경 매수하셨다가 자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사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들어가실 때 내가 이제 무엇을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이 없으시면 이렇게 뇌동하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상담이 들어오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방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너무 솟구치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자꾸 따라가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요즘에 자 이런 게 너무 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또 대응을 하니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치료가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포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셔서 조성우 차장에게 직접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첫날이었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또 시장의 키워드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는 용평 리조트가 네. 정규 포트로 또 예.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말미에 요건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드 코로나 첫날인데 어제 좀 온도차가 있었어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어제 호텔 신라는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급나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걸 캐치하셔서 불안해하실까봐 그 몇 개 좀 리뷰하고 갈게요. 호텔 신라 네. 보시죠. 호텔 신라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전년비 흑자 전환했는데 시장 예상치 못 미친 거죠. 왜냐하면 호텔 신라쯤 되면 이거보다 더 해줘야 되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얘가 뭐 주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혹시 물리신 분들은 요거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1등 공시 역시 인바운드 쪽이었어요. 국내 여행 수요 회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바운드 쪽은 지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쪽은 어디냐면요. 아웃바운드 쪽 있잖아요. 얘 누구야?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하나투어 이런 애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호텔 신라는 그래도 흑자를 내고 인바운드 쪽이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위드 코로나 쪽이 좀 이제 본격화된다. 오히려 호텔 신라 실적이 이보다 좋아질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런데 이 하나투어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적자를 보고 주가만 이만큼 올랐잖아요. 저는 얘 성적표 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얘 성적표하고 주가가 어떨지 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용평 리조트나 SK 렌터카를 우리 정규 종목에 편입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논리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아웃바운드 쪽, 그죠?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가 많이 올라갔더라. 그런데 인바운드 쪽은 되지도 않았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호텔 신라가 전체적인 실적은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인바운드 쪽에서 회복되는 것이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정규 종목에 있는 용평 리조트라든지 SK 렌터카도 당연히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건 예, 내일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좀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